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어 뭔지 볼까요? 폭풍 전야 숨 고르기. 어제 저녁 8시가 넘어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오늘 본회의는 취소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그 가능성을 보고 한국당과 협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벽돌을 앞둔 폭풍 전야 같은 정치권 상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볼까요? 그때 달라요. 어제 예산안 통과될 때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고립됐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연합해서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혹시 1년 전 기억하십니까? 1년 전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협력을 해서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이 강력하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난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도 했었고요. 이 상황이 1년 만에 또다시 반복이 됐는데 농성을 한 정당이 다른 작은 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국회는, 정치권은, 여의도는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협력하고 돌아가면서 갈등하는 것일까요? 이런 점도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어입니다. 여당에서는 불출마, 한국당에서는 공천 배제.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의 시선은 내년 4월 총선에 쏠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2명의 중진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선의 원혜영, 3선의 백지연 의원이 주인공인데요.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 물갈이 본격화할 것이다. 그리고 86그룹 또 다른 중진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여당의 패스트트랙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오늘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입시 비리, 이런 비리 의혹이 있는 현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배제하겠다,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하루 전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제 저녁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격렬한 대치가 있었는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장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팀에서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이인영 의원 등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안 되잖아요. 내가 토론 정도의 선포를 했다고. 준비 답변하세요. 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에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 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돼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 발의를 하기로. 네, 이 영상 보시면 어젯밤 상황이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SBS 원일이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문희상 의장이 어제 예산안 통과하고 나서는 뭐 병원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혈압이 확 올라가서 예. 못 견디겠다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주승용 부의장한테 의사봉을 넘겨서 진행을 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굉장히 하여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 정무수석이 좀 전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얼마 전에도 심장 관련해서 뭐 수술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 많이 올라서 내가 서 있을 수가 없다, 어지럽다 이렇게 호소를 해서 실려왔는데 뭐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화장실에서 주승용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겼다 또 이렇게 주장하면서 문희상 의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문희상 의장에게 집중적으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아들 공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 저렇게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득세법 개정안 등등. 그런데 예산안을 제일 먼저 상정을 해서 바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수 법안들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그렇습니다. 통과시켰는데 어제는 예산안을 먼저 했다. 네, 어제도 안건 순서에는 예산 부수 법안이 먼저 올라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뭐 부가가치세법 이런 것들이 세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확정이 돼야 예산은 쓰는 건데 세출인데 세입이 확정돼야 세출을 확정할 수 있는데 순서를 바꿔놓고 예산을 먼저 하겠다는 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날치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날치기를 문희상 의장이 한 셈이죠. 그런데 과거에 한나라당 출신, 한국당의 전신, 김영호 전 의장이나 정의아 전 의장 사실 저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우회주의자를 자처했던 분이 취임하실 때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 하셨던 분이 저렇게 하면서 하니까 한국당에서는 지금 본인의 지역구는 의장이니까 이제 당적을 정리해서 민주당에서 남았는데 본인 아들이 그 지역구의 민주당의 상임 부위원장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아들한테 국회의원 자리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총대를 메는 거 아니냐. 한국당은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산안 통과 때마다 보면은 참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해서 서로가 다 투표에 참여한 상황에서 처리하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장 이상적인 거는 증액 감액 및 신사를 굉장히 꼼꼼히 하고 그리고 법정 시한 내에 정기국회 이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까지는 통과를 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뭔가 지연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정안을 낸다거나 그런 게 좀 많이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이제 그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킨 다음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게 순서상으로는 맞죠. 근데 그 순서가 이제 뒤집혔
있었던 경우가 아예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한 전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옳은 방법은 아니었죠. 근데 뭔가 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 날치기 통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건 저는 자유한국당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그 시나리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뭔가 날치기 통과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갔으면 이제 그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가능한 다른 법안에 관련된 그런 협상안을 들고 나오셔야 되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허를 찔린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은 의장의 사회권을 그대로 진행을 한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의장이 그렇게 진행하리라는 예상을 못했던 모양이죠.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여야가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하면 야당은 한국당은 지연을 시킬 것이냐 해서 12시를 넘길 자신이 있었던 것이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끌기 때문에 12시를 넘겨서 본 예산안 처리는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원내대표단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정치 구단급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거를 다 간파를 좀 한 겁니다. 이 본질적으로 말하면 문희상 의장이 순서를 바꿔서 통과를 시킨 거고 한국당은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끌려가서 통과를 당한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거는 세금을 얼마를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먼저 토의를 하는 거고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던 512조의 예산은 정부가 내년에 이 정도 쓰겠습니다인데 얼추 계산을 해보면 60조 정도 빚내서 내년에는 좀 적자 재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60조 빚내서 쓰는 거 이거 다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순서를 그렇게 예산 부수 법안을 한 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순서를 바꿔서 예산 부수 법안 나중에 하고 본안 안건부터 처리해라고 해서 그 순서를 바꾸는 안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상치 못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되자마자 허를 찔렸다고 하는 표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진작에 그런 협상, 그런 이야기들을 여당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어제 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은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른 야당들과만 협력해서 예산안을 처리한 건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국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국회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의 의지는 사라졌고 노골적인 지연 전술로만 자유한국당은 일관했습니다. 합의 처리를 못한 것은 거듭 아쉽게 생각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예산안 처리 과정을 날치기라고 먹칠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란 점을 분명히 강조해 둡니다. 예, 민주당은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의 대응 잠시 뒤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의 예상을 깬 사회를 보면서 예산안이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 상정한 지 30분도 안 돼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문희상 의장은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데 아직 국회에 출근을 했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중심으로 해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토론 안 하십니까? 그럼 토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20항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 출근을 하게 되면 어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른바 사지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알고 여야 원내대표들 다 안다. 협상 어떻게 했는지 자유한국당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마라. 그런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12월 9일 합의와 관련된 거죠.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역지사지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어제 상황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 지난 4월에도 패스트트랙의 그 선거법 개정안 등을 태울 때 그때도 불법 사보임 문제가 있고 문희상 의장이 그걸 용인했다고 해서 고발까지 당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또 병원에 가셨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인데 돌아오셔서 어제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남은 또 중요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이 법안들 처리와 관련해서 어제처럼 저렇게 일방적으로 의장이 편파적으로 의사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제는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어제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60여 명의 의원들이 밤샘 농성을 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 국회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을까요? 민주당의 예산 통과는 우리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 어제의 모든 결정들을 다 바꿔놓는, 되살려놓는 그런 대책들이 민주당, 어제 동의한 모든 재파정당들이 해야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연합해서 처리한 예산안 통과, 이건 날치기다, 민주주의를 위반한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재미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제가 지역구 예산 이렇게 따냈습니다라고 자랑한 의원이 있다면서요? 예, 아니 뭐 한두 명 아니에요. 예. 꽤 많아요.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예. 특히 이제 영남권이 그런데 이제 부산하고 이 구미, 영남 쪽 한국당 의원들이 그동안에 이제 쪽지 예산을 통해서 예산안 확보된 거에 대해서 자기 홍보를 합니다. 뭐 통상적으로 이제 모든 여야 의원들이 예산 끝나고 통과되고 나면 뭐 언제 그랬냐는 지역구 주민들한테 이런 자기 자랑을 좀 하는데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하여튼 너무 좀 빨리 올리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먼저 장춘석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도자료를 그냥 딱 냈으니까 저건 보도자료는 준비해 놓은 거죠. 예, 장석춘 의원이요? 예, 구미에 295원, 3년 동안 해서 마침내 결실을 냈다. 이건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보도자료 냈으니까 미리 좀 이제 만들어낸 거고. 부산권 의원들도 페이스북이라든 SNS를 통해서 자기 이러이러한 그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들 저 칭찬 좀 해주십시오. 이런 홍보성 그 글 많이 올렸습니다. 이거 보면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의원들이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고 저렇게 강하게 당 차원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통과되자마자 지역구민 여러분 제가 이런 걸 해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동안은 협상이 안 됐다. 자유한국당 빼고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자기들 목소리는 다 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서는 안 됐었죠. 그렇게 이제 내가 이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바로 뭔가 좀 이렇게 쇼잉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세금 도둑이다 아니면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이다 뭐 장애투쟁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뭐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런 비판을 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았어야죠. 세금 도둑이라고 하면서 그 통과된 그 예산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냈다 그러면 본인이 저 세금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이죠. 여기서 예산안 처리하는 그 물밑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이번에도 뭐 깜깜이 협상이다, 깜깜이 타협이다. 네. 그 안에 들어갔던 소위도 아니고 소소위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숫자를 다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네. 저렇게 겉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막 비난하면서도
의원들 개개인은 개별적으로 그 다른 민주당 의원이나 그 예산안 심사하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까? 사실은 모든 의원들이 자기 지역과 관련된 예산은 챙기죠. 그러니까 이미 상임위에서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예컨대 제가 이제 어떤 의원이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자기 지역의 문화 관련 예산, 교육 관련 예산은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또 예산 증액을 부탁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통과가 되고 나면 예결위로 가잖아요. 예결위에서 그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이 잘리지 않도록 또 의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소위로 가면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데 이제 쪽지를 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돼서 되면 심지어 다른 의원이 노력해서 된 것도 지역이 겹치면 뭐 내가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한국당의 경우는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의원들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도둑이라고 지적하는 문제는 좀 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반영돼야 할 예산이 있는가 하면 지금 소위 4+1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의당, 민평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분들,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국회법상 소위 말해서 예산안을 논의할 그런 자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들의 회의체, 범여권 회의체를 만들어서 그쪽 미니 정당들의 의사가 반영된 예산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그 내역을 보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걸 안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1조 6천억 정도 감액하는데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 다 해서 어제 합의를 해놓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4+1에서 뭘 했는지 들여다보자. 공개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 그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루가 반나절 걸린다 하면서 민주당이 그걸 공개를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던 건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디를 얼마큼 증액을 했고 어디를 얼마큼 깎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건 사실 세금 도둑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언론에서 그런 보도도 많이 하죠. 여야의 유력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됐고, 특히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이른바 그 지역구에서 시행돼야 할 어떤 공사, 이런 관련 예산들은 증액이 됐다. 언론은 비판을 하는데 그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결코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판을 받아도.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예산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증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 국가 예산이라는 걸 국가 균형 발전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의원이 얼마만큼 예산을 가져왔느냐, 물론 그 다음 총선에 나가거나 이럴 때 이제 의정 보고 활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플러스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뭔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4+1 합의체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 50인 이상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어떤 합의체였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합의한 그 내용이 전혀 효력을 갖지 못한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은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투표 참여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1년 전으로 시계 바늘을 돌려보겠습니다. 1년 전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국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영상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어젯밤 국회 법사위 앞. 민주, 한국 두 당만의 예산안 합의에 항의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야 3당 의원들과 이를 막는 국회 직원들의 몸싸움입니다. 그 직전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선 기재위에서도 이건 이런 쌍날치기 국회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거대 정당들의 야합이란 항의와 절차대로란 반박이 오갔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가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연장수 마음대로 운영되는 국회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469조 5천억여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 새벽 4시를 넘겨서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시한이 지난 지 엿새 만이자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입니다. 약속을 저버렸단 야 3당의 항의는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두 기득권 정당의 야합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예. 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지난해는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연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그 대상을 바꾼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다른 야당들과 연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거죠. 시점은 내년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했다는 점, 이 점이 포인트 같은데 이렇게 이런 영상 보면은 많은 분들이 참 정치라는 게, 국회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해 말한 대로면 엿장수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주역은 민주당인 거죠. 지난해는 한국당. 예. 4+1 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지난해는 왜 4+1 이번처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 정당의 입장을 반영 안 합니까? 근데 한국당과 협상은 사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협상을 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4+1은 이번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소소위까지 구성을 해서 기록 남기지 않고 하는 거는 그동안 관행이었는데 이번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었어요. 소소위에 기록 남기겠다고.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건의하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는 김재원 위원장이 했었죠. 네, 그렇게 예. 하고 나서 또 뒤집어서 이거는 여야의 공의 책임이지만 지금 4+1에서는 전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사자 빼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한국당이 어제 1조 6천억 감액을 한 다음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미 지났고 하루 하고 설명하면 반나절 걸린다는데 저는 임시회에서 지금 오늘부터 열렸지 않습니까? 임시회에서 다 한국당에 설명할 건 설명하고 합의 처리하는 게 훨씬 모양새가 좋았다. 그러면 민주당의 부담도 덜합니다. 앞으로 선거법이나 공수처 신설도 어제처럼 한다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다수의 횡포라는 걸 그러면 내년 총선 때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민주당도 두렵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원일이 위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걸 알면서도 왜 어제 예산안을 통과시켰을까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패스트트랙이 걸려 있잖아요. 패스트트랙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임시국회에서 잠시 휴전을 하지만 어제 만약에 예산안 통과를 하지 못해서 임시국회로 넘어왔다면은 패스트트랙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예산안 통과라는 거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고 정기국회는 10일 날 끝나니 10일 날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항상 걱정되는 거는 제1야당 제끼고 갔을 때 하는 그 역풍. 두 번째, 4+1이라는 이 공조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전격적인 그런 진행으로 인해서 4+1의 힘을 과시를 한 겁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한민국 내년에 쓸 예산 자체를 한국당이 반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을 저지를 함으로써 계속 연말까지 가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어나가서 패스트트랙을 막는 것이 현재 목적이었는데 어제 민주당의 소득은 4+1 공조, 밀어붙이면 가능했구나라는 힘의 과시를 확인했다는 점이 있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말로는 목숨을 걸고 이거를 막겠다고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강행 처리하면 막을 방법이 없겠다라는 불안감이 커진 것이 양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응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에 취임하자마자 허를 찔렸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숨가쁘게 한 2, 3일 되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되고 나서 예산안 통과된 상황이. 숨가빴던 지난 이틀 동안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저희가 차례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쟁하되 협상을 하게 되면은
내주는 것은 줄이되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내일 처리하기로 했고요. 또 필리버스터 신청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자유한국당 의총 거쳐서 철회를 하고 이건 또 예산안이 뭐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또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완벽한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국민 세금을 완벽하게 도둑질하기 위한 이런 사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정당하지 못하게 병을 가장하고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서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비열한 꼼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오늘의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처음에는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 이기는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협상. 가령 이것은 패스트트랙도 예산안도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제 그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는 말 그대로 강력한 대여 투쟁 이쪽으로 좀 기조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뭔가 원내대표 뽑히시고 나서 이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굉장히 꼼꼼한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방향성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 플랜 B, C까지 다 세워놨어야 되는데 그런 플랜이 없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가 됐으면 그 현실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저는 원내대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그 말씀하셨던 예산안을 왜 이렇게 강행을 했냐, 정기국회 내에. 물론 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그런 법안 등등등을 생각을 해서 일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예산안에 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안이 왜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12월 2일이라는 것도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좀 원칙적으로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칙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12월 2일이라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인 민주당도 제1야당인 한국당도 국민 앞에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저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예산안 처리가 매번 정기국회를 넘기니까 12월 2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정부 원안을 그대로 상정해서 뭐 처리하도록 한다. 이렇게 법은 돼 있는데 한 번도 20대 국회에서도 3년 연속 그 시한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법정 시한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미국의 경우는 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바로 기능 정지가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민주당의 저런 일방적인 처리가 굉장히 용렬했다. 어차피 법정 시한을 넘겼다면 민주당 주장대로 하루 반나절이 더 지연되더라도 원만하게 공개할 건 공개하고 설명할 건 설명해서 합의 처리를 했다면 지금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에 대한 처리 부담은 훨씬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관건인데 민주당이 또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께서 그럴 거예요. 이 수의 행포, 이 의회에서 저런 일이 사실상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저런 장면을 본다면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야당에게 수적인 힘을 더 부여를 해서 견제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도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정말 중요한 법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한국당의 입장 최대한 반영해서 합의 처리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당도 굉장히 격앙돼 있지만 저는 협상의 문은 닫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교안 대표도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 뭐 그 가능성을 보고 협상해보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교안 대표도 투쟁을 강력하게 하되 협상도 투쟁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신용하는 협상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제 일방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고 문희상 의장도 그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의사 진행은 좀 달리 하겠다. 과거에 새누리당 소속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의화 전 의장이나 김영호 의장들 그분들은 정말 야당 입장 생각해서 의사 진행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좀 원만하게 임시국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예, 이 예산안 통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선우 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국회 예산처 책임자를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장을 지냈던 분이 있는데 저하고 이름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전 의사국장 시절에 취재하면서 자주 만났는데 어제 통과되는 걸 보고 이분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 국회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 임박해서 또 넘겨서 그때 와서야 날치기다 예산 도둑이다 이렇게 아우성들 치는데 예산안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2일까지 국회가 의결하도록 돼 있다. 석 달의 심사 기간을 국회에 준 것이고 국회의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예산정책처라는 예산심사 전문 지원 기관까지 만들어줬다. 법이 정한 90일의 심사 기간만이라도 제대로 심사했다면 4+1이라는 볼성사나운 협의체도 등장하지 않았을 거고 국회 예결위도 심사를 제때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21대 국회부터는 국회가 주어진 90일의 심사 기간을 투쟁이나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고 제대로 된 재정 통제권 행사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당 지도부는 강력한 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희룡 의원, 내부에서는 협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좀 나눠지고 있죠. 먼저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그 한국당의 판단으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는 대다수가 그게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물어보면은 전부 다 각양각색입니다. 225 플러스 75인 원안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걸자라는 의원도 있고 안 된다 이거는 250대 50으로 해서 뭐 20% 안으로 가자는 안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한국당 내부의 의견도 선거법에 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민주당으로 넘어가도 민주당 의원들도 겉으로는 지금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 패스트트랙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한 명 한 명의 다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 다 중구난방입니다. 표결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론이 매우 중요한데 선거법에라는 이 선거의 룰을 정하는 이 법안의 속성상 이 룰에 대해서 딱 깔끔하게 당론이 정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투쟁을 통해서 일단 막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이 무엇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4+1 협의체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이런 그 다른 당들이 강행 처리할 때 한국당이 어떻게 막을 거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의원들이 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저지하겠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협상의 대상은 검찰개혁 법안보다는 선거법 쪽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상당한 진통, 또 한 번의 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의 태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협상 의지를 좀 보인다면 협상은 협상대로 하면서 일단 한국당은 좀 강경투쟁을 하는 이런 방향을 아마 세울 수 있을 텐데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이 사실 쪼개기 국회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3, 4일 국회를 계속 연다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표결 전에 예컨대 선거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임시회가 끝나고 다시 임시회가 열리면 표결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많은 수정 법안을 내서 계속 지연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뭐 무제한으로 지연시킬 수는 없는 상황. 이번에 문희상 의장이 보여줬죠. 네, 토론을 그렇죠. 원래 해야 하는데 토론 종결 그거를 그냥 시켜버리면. 종결 선언해버리면 네. 바로 표결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의장이 게다가 저렇게 편파적으로 나온다면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전 민주당의 정말 인내심과 협상력 그 지금 예산안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 다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도 저런 식으로 한다. 지금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 앞으로 한 일주일 길어도 열흘 정도 안에는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국회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